자, 인터넷에 보면은 너무 많은 재활 정보들이 있지만은 증명된 게 있나요? 제 몸으로 증명한 방법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진주를 안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지금 올리고 있는 손가락 재활 영상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하는지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가락을 재활하거나 수술 후에 굳어있는 조직들을 재활하는 데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사실 이 원칙만 지켜주셔도 재활은 정말 편해지는데요. 물론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은 나 스스로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오늘 그 원칙을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수술 후 재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선은 부종입니다. 네, 이렇게 부어있는 부분들, 이렇게. 저도 여기 손가락을 보시면은 그때 캐스트 앞에 영상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초반에는 이렇게 땡땡 부어 있었어요. 땡땡 부어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붓기가 빠졌죠. 사실 저희 도수치료실에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첫 번째로 이제 대부분은 이제 팅팅 부어 오세요. 관절이나 어떤 재활을 해야 되는 부분 포인트 주변이요. 그러면 이제 도수치료실에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그 부종을 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부종을 빼는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그냥 마사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을 부드럽게 만져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는데요. 사실 손가락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도 너무 꽉꽉 지압을 하듯이 막 강한 압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손가락이 이 피부층 정도를 살짝 만져서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움직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카테고리는 우리 첫 번째로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부종을 빼줘야 된다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부종을 뺐으면은 그 다음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감각입니다. 이제 수술 후나 이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감각도 무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솔질이라든지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자꾸 감각을 줘야 돼요. 따뜻한 물, 차가운 물에 담가준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감각을 자꾸 일깨워주는 것도 재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두 가지 포인트가 남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 포인트는 근력과 유연성이에요. 수술이 끝난 후에 영상 보셨죠? 움직이지 않는 거, 힘이 없는 것하고 관절 자체가 이렇게 굳어있는 거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대부분은 굳어있는 걸 어떻게 막 하려고 하세요. 근데 실수는 여기에 있습니다. 근력보다 이전에 힘을 찾으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등척성 운동, 아이소메트릭이라고 하는데요. 이 손가락을 이렇게 막아주면서 힘을 주는 거예요. 놓고요. 반대로 펴주면서도 힘을 주고요. 구부릴 때도 힘을 주고, 펴줄 때도 힘을 줍니다. 어떤 공이라든지 어떤 이런 오브젝트, 물체들을 꽉 쥐는 거, 이렇게 꽉 쥐는 거, 이렇게 손을 쥐는 동작을 연습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 근력이에요. 그래서 힘을 주는 연습을 해준 다음에 스스로 자꾸 움직이다 보면은 능동적으로 관절 가동 범위, 굳어있던 관절이 서서히 녹아갑니다. 근데 이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수동적으로 내가 힘으로 꺾어버리게 되면은 이 순간에 손상이 되게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러면은 더 붓게 되고 더 아프게 되니까는 건들기 싫어지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세요. 그래서 요 꿀팁, 자, 힘을 먼저 길러라. 그리고 꺾는 거는 나중에 해도 된다. 그러니까 스스로 힘이 생기면서 액티브, 능동적인 가동범위 운동이 점차 이거를 늘려주면 되는 건데, 마음 급하게 굳었으니까 꺾어야지 하시면서 꽉 꺾으면서 막 참고 부들부들 하다 보면은 오히려 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 요 한 가지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시게 되셔서 우리 손가락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많아요. 손가락이 잘리셔서 다시 이렇게 연결해주는 수술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오시면은 일반적으로 특징을 보면은 그 환부, 아프신 부분이 굉장히 딱딱하게 부어 있어요. 팽팽해요. 그래서 우선은 그것부터 내가 해결하자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방법을 알려드리면은
일단은 손끝부터 시작해서 가볍게 치면서 먼 쪽에서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끌고 오십니다. 눌러주면서 이렇게 보세요. 만약에 내가 검지손가락이 손상 부위다라면 먼 데서부터 이렇게 끌고 오는 노력인데요. 횟수가 중요하겠죠. 횟수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제가 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10번, 20번 이 정도는 좀 적고요. 한 100번에서 200번 사이 정도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여기 원래 땡땡했던 그 느낌이 바뀌는 느낌이 확 드는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1000번, 2000번, 10,000번 해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쓸어 내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내 손가락에 붓기가 빠지는 게 눈으로도 확인이 되고요. 움직임을 가지려고 했을 때도 좀 부드러워졌어 라고 하는 그 포인트 이상까지는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대부분 한 10번, 20번 해주시고 마시는데요. 그래서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방법들이나 이런 게 많은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제 말에. 그냥 꾸준히 뭐 지속적으로 맞는 방법으로 꾸준히 노력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기를 쭉 내려서 쓸어줍니다. 자, 손가락을 쓸어주셨으면은 손에서 그 다음 포인트는 여기 웹스페이스라 그래요. 어느 손가락을 다치든지 웹스페이스를 이 엄지와 검지 사이에 이 포인트를 눌러보면은 굉장히 딱딱해져서 굳어 있어요. 그 부분이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마찬가지 너무 큰 압력이 아닌 곳으로 손가락으로 지그시 압력을 주었다 뺐다 주었다 뺐다를 반복하는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아프지만은 마찬가지 횟수가 반복되면서 50회가 넘어가면서 차츰차츰 풀려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합곡 부위를 풀어주는 거, 그래서 부종을 빼는 데는 이때가 여기가 도움이 되실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골간이라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은 이렇게 라인 보시면은 이렇게 쭉쭉 금 보이시죠? 여기가 뼈고요. 이 뼈와 뼈 사이 공간이 있어요. 이 뼈와 뼈 사이 공간도 마찬가지 부종을 빼는데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세 번째 포인트는 이 골간 부위를 자극해 주시는 거예요. 골간 부위를 마찬가지 먼 곳에서 가까운 쪽으로 끌어와 줍니다. 그래서 골간 부위 자극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는 이제 손바닥으로 오시면 이제 크게 세나라 그래서 여기 소지부 그리고 엄지부 이렇게 두 군데의 살 덩어리가 손바닥에는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위에 대한 마사지를 진행합니다. 마찬가지 부드러운 손길로 너무 강해서 오히려 그것이 손상을 유발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압력이 제대로 주어지거나 마사지가 잘 진행되면은 수술이 끝나고 나서 내 손이 뭐 뻑뻑하고 아팠던 이 느낌을 내가 해결되는 게 느껴져야 돼요. 첫 번째 마사지하는 방법 정리해 보시면은 이렇게 4단계로 손을 마사지를 전체를 해주고요. 그리고 손가락 여기만 다쳤다 그래서 여기만 마사지 계속 해주시는 것보다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부분을 전체적으로 해주시는 게 순환을 증진시키는데 훨씬 더 큰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손가락에 대해서 셀프로 할 수 있는 마사지 방법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순환을 증진시키는 게 첫 번째고 내가 가장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마사지를 통해서 순환을 증진시키는 것이라는 것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마사지를 통해서 어떤 부종이라는 부분을 약간이라도 해결하고 도수치료실이라든지 아니면 물리치료실을 방문을 하게 된다면은 가격 대비 훨씬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오늘은 마사지 방법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손으로 할 수 있는 운동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